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주가 뭐니 명리가 뭐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5살 소년이 해외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본인일 수도 있고 시청자 여러분의 지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정말 진로를 선택할 때 해외 유학을 보낼 때 과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커다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다음 정반대의 케이스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쉽게 재미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려고 하면 자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성을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학이 필요하면 유학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시켜야 그 자녀가 나중에 그런 직업을 갖게 돼서 본인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주는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시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는 모든 사람이 10년마다 운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게 10년마다 바뀌는 운입니다. 그 다음에 사주는 사주 뇌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을미년, 신사월, 을사일, 기묘년에 태어난 10살 남자아이입니다. 놓고 제일 먼저 목화토금수, 모든 사주는 목화토금수 5개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있어야 편안하고 무난한 사주가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많다든가 한쪽이 없으면 약간 기울어지는 생활을 살겠죠. 보니까 이 친구는 목이 3개예요. 목이 을목, 그 다음에 을목, 묘목 3개가 있습니다. 8글자 중에 3개를 찾아오고 있어요. 화가 2개가 있습니다. 사화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가 미토,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7개네요. 7개예요. 보니까 금이 하나 있네. 신금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찼어 8개가. 그러니까 수가 없지요. 수가 없지요. 그럼 수가 없으면 도대체 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8글자 중에서 본인을 나타내는 글자가 을목 요겁니다. 이걸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 요거는 부모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 또는 국가 자리. 요거는 형제 자리. 요거는 본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글자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그 다음에 이거는 자식 자리입니다. 자식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를 풀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을목. 을목이 뭐냐? 꽃나무라고 합니다. 꽃나무. 나는 꽃나무로 태어났어요. 꽃나무. 근데 꽃나무는 아주 이쁘고 아름답지요? 어디 가든 인기가 좋아. 이 친구는 나이는 10살이지만 굉장히 예뻐. 남자지만 굉장히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안 봐도 알아. 그 다음에 어디 가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꽃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 햇빛이 뭐냐? 병화나 정화를 의미합니다. 병화나 정화를 의미해요. 이게 햇빛이야.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 땅은 무토, 기토가 있는데 을목은 이 꽃나무 을목은 무토는 빵꾸를 내. 그래서 이 무토는 큰 설악산 같은 거예요. 설악산에 꽃나무 하나 있다? 이거는 야생초지, 야생화지. 그래서 꽃나무는 어디 심어져야 되냐? 정원에 심어져야 됩니다. 이걸 기토. 그래서 정원에 심어져야 아름답게 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뭘 의미하냐?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가정을 가져야 돼요. 여자 을목이 가정을 갖자면 아무나 꺾으려고 그래. 야생화니까. 남자가 기토가 을목이 가정을 갖지 않으면 집안에 지천꾸러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 이게 흠이야. 가장 약점이 요거 물이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해주면 키가 크질 않아. 그 다음에 능력 발휘가 안 돼. 왜? 물이 없으니까 땅에 심어지면 뭐합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햇빛을 뭐합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죠.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이 없어. 근본적으로 물이 없어. 그러면 물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야, 나는 물이 없다.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지. 어디서 물을 만들어내야 돼. 여기서 신금이라는 데서 병화가 와요. 그래서 요걸 합해서 수가 됩니다. 수. 여기 물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수.
해수가 생겨. 해수. 해묘미로 요 글자고 이 글자고 해서 해묘미가 생겨요. 해묘미가 생겨서 이게 물이야. 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 여기서 이제 조충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글자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해라는 사해라고 해서 해, 이 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물은 여기서 생기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해외를 가면 돼요. 이 사람한테는 물이 인성이에요. 인성.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수생목인데 이 물이 수예요. 수생목인데 이걸 인성이라고 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없어. 그래서 이 을목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업도 못해. 물이 없으면. 그래서 물기를 얻으려면 해외를 보내야 돼. 해외를 보내면 물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물 건너가니까. 그리고 해외를 가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나의 경쟁자를 도와주지 않고 나만 도와줘요. 이 친구의 두 번째 약점이 뭐냐? 나는 꽃나무로 태어났는데 꽃나무가 또 하나 있어. 이걸 경쟁자라고 그래요. 경쟁자가 있을 때는 내가 관을 가지야, 칼자루를 가지야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물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해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해외를 보내려면 이 글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병신합수에서 저기 물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묘미가 돼서 물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에서 물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여기 병화가 뜨게 하려고 그러면 요걸 사유축을 만들어요. 사유축이라는 것은 뭐냐? 사유축? 요걸 만들면 이 신금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유축이 신금이야. 이건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해외를 보내야 되냐 안 보내야 여기 초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이 강화돼야 병화가 뜨는 거예요. 병화가 뜨야 수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유축을 시켜야 돼. 이때 사유축이 뭐냐? 여기 입을 눌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입이 어디서 냐 여기서 입이 올 수 있어. 묘유축으로 입이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유축으로 입이 올 수 있어. 이 친구는 입이 다 여기 붙어 있어. 그래서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병화가 떠서 수기운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사유축은 신금이면서 입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자갈이라고 그래. 자갈. 무슨 소리냐? 감목이나 을목, 나무나 꽃나무는 땅에 심어져야 되는데 땅에 자갈기가 있어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이 생기면 이 기토라는 땅에 감목이라는 자갈이 생겨요. 자갈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을목 꽃나무는 감목이라는 큰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윗사람이 도움을 받고 주위에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햇빛을 봐서 꽃을 피우는 사주, 이 사주는. 그래서 을목이라는 사주는 병화를 보면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만들어야 돼.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고 하면 이걸 사유축을 시켜야 돼. 사유축. 이것도 사유축을 시켜야 돼. 사유축이 뭐예요? 입을 갖다 붙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입을 붙여야 이게 강화돼서 신금이 붙어서 수기운이 생겨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화가 햇빛이요. 햇빛을 봐서 내가 꽃을 피는 사주야.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부모 자리라고 그랬죠? 원래가 이제 물상명이나 이런 그 명리에서는 을목일간에 을이 있으면 꼬인다고 그래. 엉킨다고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금이에요. 금극목이죠? 관. 칼자루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칼자루 뭐예요? 귀율부가 있어가지고 꼬이는 것을 못 꼬이게 만들어서 꼬이질 않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걸 설목격이라고 해서 부모하고 헤어지는 사주야. 남자 같으면 부모가 헤어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 근데 어머니 재산을 다 떨어먹어. 여자 같으면 부모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떨어먹는 사주인데 마침 신금관이 있어 칼자루가 있어서 조종을 해. 그래서 이거는 설목격이 아니야. 이게 을목이 부모 자리에 부모는 금은목이죠. 나를 극하는 것이 관으로 인해서 병화가 와서 꽃이 피는 사주예요. 부모가. 그 다음에 목국토이기 때문에 뭡니까? 재물이야. 그래서 부모는 재물과 명예가 있는 사주야.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 자리하고 요 내 자식 자리하고 요 글자가 앞에서 해묘미가 돼. 해묘미가 돼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고 요게 뭐냐?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야. 그 다음에 요 미토가 돈이요. 돈. 목국토. 그래서 부모한테 재산을 받아서 끝까지 이어가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돼. 말. 아까 그랬죠. 사유축이라는 것은 신금을 의미하고 또 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간목이 여기 붙는다고 그랬어요. 간목. 그러면 구도가 뭐냐? 사유축 플러스 간목의 구도는 간목은 대학 교수를 의미하게 대학 교수. 이 친구는 말을 해서 대학 교수를 시키면 재물도 생기고 부모한테 재물을 받아서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사주입니다. 해외를 보내면 인성, 수기운이 생겨서 경쟁자를 생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나만 생해줘. 그래서 이 사주는 해외를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대학 교수를 시키면 탄탄대로를 걷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부모가 뭘 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와 같은 직업을 계승할 수 있어. 근데 부모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을목이 병화로 꽃을 피니까 을목을 병화로 예술에 관한 일을 할 거예요. 예술에 관한 일. 예술. 요건 쇠예요, 쇠. 쇠를 가지고 예술로 꽃을 피고 돈이 생기는 사주예요, 부모가.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부모가 조각가, 대학 교수야. 조각을 하는 대학 교수야. 딱 부모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부모의 직업을 인계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유축, 입을 눌려서 간목 대학 교수를 하면 부모 재산도 받고 부모가 하는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탄탄대로의 사주야. 그래서 대운을 쫙 풀어보면 이 친구는 90살 이후까지 아주 잘 나가는 사주예요. 해외만 가면. 요거의 핵심은 뭐냐? 이 사주는 해외를 보내야 된다. 왜? 수기운이 없으니까. 수기운이 만들려고 하면 해외를 첫째 보내야 돼. 특히 왜 해외를 보내냐면 경쟁자가 있어. 경쟁자를 물리치려면 반드시 해외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수기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일 직업을 가져야 돼.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 말하는 직업에다 간목이 오니까 여기 대학 교수야. 자가를 안 만들면 사유축을 안 만들면 간목이 못 와요. 간목이 못 오면 을목이 간목을 못 타. 그래서 윗사람이 도움을 못 받아. 그래서 반드시 사유축에 관한 직업을 가져야 돼.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유축 플러스 간목의 구도가 대학 교수야. 을목이나 을묘 같으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야. 간목은 대학 교수야. 그래서 이 친구는 해외 유학을 보내서 조기 유학을 보내서 대학 교수를 시키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는 그런 사주 구조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재물을 인계받아서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주다. 그런 사주를 제가 여러분한테 샘플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의 특성을 파악해서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는 뭐 공부를 그냥 해라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우리 손자를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그 계통으로 공부를 시키고 해외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서 해외를 가야 될 경우, 해외를 안 가야 될 경우에 대해서 한 번씩 봤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주 명리에 대해서 하나씩 풀다 보면 오행과 관련해서 또 물상 명리가 뭔지, 물상 명리학에 대해서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구나. 또 물상 명리학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수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